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꽉 잡아드리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수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6월에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우리 빅스 전문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한 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급등주, 단기 테마주를 우리에게 노란톡방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정말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럼 자랑을 더 해보자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5월에도 또다시 수익왕을 하셨습니다. 정말 쟁쟁한 분들을 다 제치고 5월에도 또 1등 수익왕을 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잘 냈나 한번 봤더니 3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이죠.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을 했지만 그동안 이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으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58%나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는 콘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관련주죠.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을 또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주시고 이 종목으로도 우리에게 21%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방송만 잘 집중하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만 받았더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 나도 배부르게 챙길 수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생방송 히든 종목, 이슈 종목을 아주 탄탄하게 들고 오셨습니다. 나도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도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5월 달에 1등 하신 수익 정말 잘 내신 전문가님과 6월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에게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 안겨다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이 정부가 내달부터 수소 전기 트램의 성능 시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소차에 이어서 이 수소 열차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경남 함안군의 로마시스 칠소 공장에서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의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소차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투자의 매력도는 얼마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OLED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이 드디어 자동차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의 삼성 OLED 디스플레이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는데 제네시스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 현대차를 대표하는 차량에 이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이슈를 가지고 OLED 관련주들 얼만큼 갈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엇갈린 분위기를 보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그리고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권이 6.4%나 0.64%나 상승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엇갈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6월 전략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 전략까지 어떻게 챙겨야 될까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략 정확하게 들고 오셨거든요.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빅스 전문가님 인사하기 전에 제가 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월에도 또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트로피를 거의 이제 진열을 해놓을 정도로 수익을 참 잘 내시면서 수익왕에 참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5월달 수익왕 1등 달성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에 한번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를 먼저 본다면 사실상 최근의 국내 증시는 반도체 훈풍 속에 강세를 이어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강세 흐름을 멈추는 듯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엇갈린 방향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부채 한도 이슈나 FOMC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점점점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5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셀린 메이 뭐 주식을 다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5월에 참 수익을 잘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5월에 또 수익왕 1등에 도전을 하셨고요. 또 이런 수익률들을 우리 시청자분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 모두 다 도와드렸는데요. 5월 달에도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수익을 잘 냈다. 6월 달에도 수익을 더 많이 내보고 싶다. 6월 달에도 계속해서 웃음꽃을 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50분이 지나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6월 증시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생방송 히든 종목 그리고 이슈 종목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제가 오프닝을 할 때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리뷰를 이제 얼마나 할까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2주 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너무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사치레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빵빵 터질 수 있는 히든 종목들 많이 들고 오셨나요?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 6월 달이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좌를 힐링할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왔습니다. 네, 앞으로 6월 달은 더 힘들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들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나도 이런 종목 선물들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도 6월까지 한번 이겨내보고 싶다. 이 시장에서 한번 나도 내 계좌를 정확히 방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나아지나 했는데 오늘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또다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런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채 한도 이슈나 경기 침체 부분이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이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장에게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이 최근에 제가 아까도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최근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바로 이 반도체 훈풍이 있었죠. 사실상 이 반도체 훈풍 속에는 가장 중심에 서 있던 것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실적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기 시작했죠. 사실상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이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끝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조정도 거칠 줄 알아야 되고 조정이 끝났다면 다시 반등을 또 보일 줄도 아는 게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사실상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 마감을 좀 했죠. 강하게 장중에 치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대형주 매물출에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강세가 좀 보여주면서 이 코스피와 상반된 모습을 좀 만들어내면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었죠. 다만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은 사실상 지수 상황 대비 하락 종목은 조금 더 많았던 그런 되게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드렸다면 추가적으로 가장 글로벌적인 이슈가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부채 한도의 이슈였을 겁니다. 근데 부채 한도 이슈는 어느 정도 부담감은 일부 완화됐고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사실상 이 부채 한도가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이나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 시장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우려감을 갖고 눌리는 모습도 만들어내줬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이슈들을 본다면서 오히려 지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부채 한도는 나중에 갈수록 타결될 가능성이 결국 높아질 뿐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 강경파들 반발해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 부채 한도가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시가 눌릴 만한 글로벌 이슈들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 우려 아까 전에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제시가 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 미국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6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던 부분이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를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 항생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연이어서 지금 연일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증시 자체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 제조업 지수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신뢰감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영향도 지금 일부 국내 증시가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사실상 반도체가 불러왔던 국내 증시의 훈풍이었지만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 본다면 아직은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담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번 연도 초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한 번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과 조정을 거쳐 나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에 주목을 했냐라고 살펴본다면 사실상 전기전자에 아직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출에 대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기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실상 평소보다는 조금 매수치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는 2차전지
업종이 있을 것이고 게임과 엔터 업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반도체나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엔터, 게임 업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코스피는 오늘 좀 좋았어요. 고점도 돌파 시도까지는 했지만 마감 기준이 조금 좋진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도체가 좀 밀리면서 만들어진 지수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그간 올랐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물 출회로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테슬라 강세 효과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수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에 기대감이 동반되는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 전기전자 업적으로 외국인들이 컴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사실상 증시를 조금 떠났었어요. 잠깐이나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전자 업종을 다시 매수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2주 가까이 지수가 상승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조정 충분히 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시장 안에서도 사실상 다음 주 이제 6월 달에 FOMC까지 있죠. 이런 이슈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사실상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지 돌파를 해줄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응을 할 뿐이고요. 그런 대응을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확하게 시황도 분석해야 되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사실 반도체 후폭 속에서 이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주춤을 하면서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미리미리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주목하는 거를 보시고 미리미리 선취매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들께 보여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그 소부장 관련주인 3S로 우리에게 58%나 큰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관련주인 콤텍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21%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도 바디텍메드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등등 여러 가지 종목으로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5월 달에도 1등 했습니다. 3월에도 5월, 5월에도 1월, 5월에도 1등 그리고 6월 달에도 또 얼만큼 수익을 낼지 몰라요. 당장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전문가님께서 얼만큼 수익을 내실지 모르거든요.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좋은 종목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아까 수익률표를 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반도체 관련주로 참 많이 수익을 먹으셨어요. 네.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업종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은 근데 제가 원래 반도체 업종을 좋아하진 않아요. 움직임이 너무 뜸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뜻 제 스타일상 이제 손이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또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네. 많이 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2차 전지 강세가 끝나고 나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들을 살펴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죠? 실적 발표 시즌에 앞서서 그때부터 이미 실적 반등 기대감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이미 그때 당시에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은데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바로 3S라는 종목, 제가 지금 바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이 3S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에 요 며칠 한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강세를 좀 연이어서 만들어내면서 반도체 업종에서 확실한 종목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3S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어떤 기업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가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딱 4개사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딱 4개사만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국내에서 이 3S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딱 이 3S라는 기업만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3S라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기 직전에 제가 이 종목을 차트를 분석을 해드렸어요. 언제냐? 3월 28일 날, 이 지금부터 한 2달 전이죠. 3S라는 기업을 제가 그때 당시에 소개를 라이브 방송으로 전략을 잡아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화면 노란톡방에 있는 텍스트 창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녹화본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 도중에 메모장까지 남겨드렸던 건데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3S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어드렸냐? 단기적으로 본다면 2,500원부터 3,000원대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3월 28일 그때 아마 주가를 보시면 그때 주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190원이었어요. 2,190원부터 3,000원대까지 몇 프로일까요? 그때도 이미 30%였었어요. 30%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근데 여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적금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왜 적금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조금 이따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테지만 2,500원까지 매직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2,500원까지 단기적으로 봐도 되는데 적금 기준으로 볼 거면 2,500원까지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이 3S 월봉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타점이 어디냐? 이때입니다. 이때 2,190원. 이 지금 선이 2개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선 2개에서 가장 하단 부분에서 2,190원이면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이때쯤 거의 선과 맞닿아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월봉 차트를 보면서 왜 적금이라고 표현을 했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 선이 2개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선은 주가가 2,000원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선은 어디예요? 5,000원입니다. 2,000원과 5,0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평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평균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지금 차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저점을 이때 당시 찍어냈죠. 그럼 지금부터 보더라도 못해도 1년 정도면은 못해도 50% 60% 정말로 이게 타이밍이 맞는다면 100%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금처럼 꾸준하게 모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적금이 아닌 종목이 되어버렸지만 충분히 그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만큼 주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자면 자, 제가 아까 2,190원에 드렸다 그랬죠. 자, 3월 29일 날 3S 시초가 제가 텍스트로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시초가 2,190원인데 만약에 2,190원부터 5,000원 목표가까지 가져간다면 수익률이 120%예요. 근데 제가 매직 구간을 2,500원까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적금식으로 계속 모아가셨던 분들은 목표치까지 끌고 가신다면 100%를 달성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이때예요. 물론 그때 이후에도 꾸준히 어느 정도 한 10%, 15%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조정을 좀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반도체가 뜨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 2,2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강하게 상승을 치고 올라가면서 이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3,4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사실상 지금만 보더라도 몇 프로가 올라갔어요? 2개월 만에 58%가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거짓 하나 없이 여러분들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녹화본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녹화했던 거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적금 종목 굉장히 좋다, 이 종목 정말로 좋아 보인다 하시면서 담아가셨던 분들이 엊그저께 어제 수익 인증하시고서 올려주신 겁니다. 수익 인증까지 하신 거예요. 자, 30%, 48%요. 그리고 38% 거짓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가셔서 수익 보시고 남겨주신 인증사진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표치 얼마 드렸어요? 5,000원 드렸다 했습니다. 아직 3,400원이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던 흐름대로만 살펴간다면요. 하지만 3S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부터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아니라 조금 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 오늘 히든 종목으로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듣고 공략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까지 들어오셔야겠죠. 자, 3S 이후에 두 번째 종목을 제가 또 공략한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반도체가 없으면 수익 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아마 일주일, 2주일 내에 수익 보신 분들이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로 반도체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3S를 넘어서 직접 단기적인 종목, 컴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자, 이 사실상 이 반도체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컴텍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로 우리가 공략을 했어요.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주가 차트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관련주들도 부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엔비디아와 협력 중인 바스트 데이터와 아시아 총판 계약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컴텍 시스템도 역시나 강세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언제 공략했냐? 진입 이때 했습니다. 이때. 근데 어제 이렇게 양봉을 크게 그려주면서 올라왔죠. 이게 몇 프로였을까요? 2주 만에 21%의 수익을 챙겨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5월 15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5월 15일날 컴텍 시스템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추가적인 조정폭도 역시 있었지만 그만큼 좋은 재료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폭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다다음 주에 나올 그때 당시에 수익 리뷰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주 동안 노란톡방에서 어떤 수익들을 봤을까요? 자, 레몽레인 이틀 만에 11% 수익 봤습니다. 엔터 업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 관련주 공략했고요. 그레디언트 최근에 리오프닝 또 핫했죠. 호텔부터 여행 그리고 뭐 면세점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그레디언트를 공략을 했었고요. 자, 코콤 오늘도 움직였어요. 왜? 방위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CCTV 이슈들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에서 잡아서 2주 만에 16% 수익 챙겨왔습니다. 자, 마지막 시장이 하락장일 때 어떤 걸 봐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락장일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주 봐라. 자, 2주 동안 지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게 바디텍메드. 이거 몇 프로 수익 챙겼을까요? 우리가 1개월 정도 끌고 왔지만 1개월 만에 그래도 몇 프로 수익? 16% 수익 챙겨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2주 전에만 방송 보고 노란톡방 들어오셨다면 이런 수익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 가셨을 겁니다. 자, 오늘 종목도 충분히 상승 가능해질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나 이런 종목만으로는 좀 아깝다. 조금 더 많은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까지 들어오셔야 제가 그만큼 좋은 종목 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2주 동안에 또 얼만큼 수익을 많이 내셨는지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없으면 좀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수익률표 보시면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3S로 50%, 58%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컴텍 시스템이라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21%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급등주 포착의 달인인 만큼 우리에게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선사해 주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급 종목 회전율까지 보이면서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2주 후에야 또 나오십니다. 2주 후에 나왔을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얼만큼 수익 자랑을 하실지 모를 때 그때 또 배 아프다. 2주 전에 들어올 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도 이슈를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뭐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슈는요. 수소 이슈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수소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또 이슈가 이미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장중에 충분히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나 살펴볼 건데요.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 K수소 전기 트램의 국내 실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의 성과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요. 여기에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연말까지 누적 2,000km 주행을 통해 종합 성능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최적화 운행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수소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재생 관련주로도 이제 수소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충분히 수소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수소 관련주들이 이슈들이 굉장히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신재생 관련주를 본다면 그 중에 안에서 수소를 가장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였을까요? 오늘 가장 이제 크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냈던 것은 바로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최근에 이 네옴시티 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편입되었고 이 수소 관련주 중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꼭 움직이던 종목이 바로 이 평화산업이었거든요. 거의 대장주로 봐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자, 이 자동차 및 일반 산업용 부품, 전문 부품 제조업체예요. 특히나 방진 부품, 호스 부품 등 방위 산업용 특수 차량 부품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어떤 수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냐? 자, 계열사가 수소 연료 전직 스택 가스켓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소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소도 수소지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방위 산업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방진 부품, 재난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재난 관련주이기도 하고 방위 산업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수소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을 불러오고 있는 방위 산업 재료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강세를 보인 이후라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그리고 눌림목을 충분히 받았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자리 잡혀졌을 때 공략을 해봐도 좋겠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 위에서부터 윗꼬리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윗꼬리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 주가들이 좀 받쳐주고는 있지만 아직 좀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소 종목 찾아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 아까 1번에 우리가 이제 평화산업 수소 대장주를 봤을 때보다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 주가 변동성도 이미 어느 정도 큰 차례 끝내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평화산업 자리가 여기였다면 이게 만약에 눌렸을 때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어때요? 이미 상승 한번 두 차례 보여줬고 여기에 조정폭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간에 이 수급까지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좀 맞춰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주정 제조 및 판매 업체예요. 이 소주의 원료가 되는 발효 주정과 전개 주정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니 수소 기업인데 갑자기 왜 소주가 주류가 나오는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소에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냐? 종속회사를 통해서 수소가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재료의 다양성을 좀 언급을 해보자면 자,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주류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때요? 꿈틀꿈틀하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류 리오프닝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날씨 더워지고 나들이 갈 때 뭐 항상 드세요? 술 드시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류 매출 올라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는 게 바로 주류 관련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주류 관련주로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주로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굉장히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다양하겠죠. 자, 지금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왔습니다. 왜? 지금 바닥을 다져놨거든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바닥을 잘 다져놨어요. 지금. 자,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는데 바닥을 3번 정도 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엔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선침해가 가능해요. 지금 선침해 공략으로 우리가 이미 한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선침해를 해놔야 우리가 슈팅이 나왔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끝까지 받아먹을 수가 있겠죠. 자, 수소의 후발주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제가 직접 전략 잡아드리고 같이 타점이 온다면 매수 타점까지 한번 같이 잡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나도 한번 수소 관련주, 주력 관련주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수소 관련주를 첫 번째 이슈로 들고 오셨습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수소 전기 트램 상용화 착수 소식 속에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그 후발주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딱 한 가지의 또 이슈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주 그리고 주류까지 이 좋은 재료가 두 가지나 갖고 있는데요. 주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테마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모두 다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도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닫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여러분들도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내일 모레장, 다음 주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 오늘 또 이 제네시스의 이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뜨게 되면서 OLED가 강세를 보였던 것도 맞지만 최근에 증시가 좀 되게 애매한 구간이 올 때마다 OLED 관련주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OLED 시장이 성장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순환이 굉장히 빠른 지금 같은 시장에서 OLED를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OLED가 또 떴을까요? 자, 오늘은 현대차와 삼성의 자동차 동맹, 이 제네시스의 삼성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OLED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현대차와 삼성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OLED 분명히 여기서도 동맹을 가졌어요. 근데 결론적인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가자면, 자, 그동안 간헐적으로 협력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처음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떠한 효과가 올 수 있냐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자, 특히 자동차의 전장으로 필수적인 반도체가 있죠. 자동차에 꼭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사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OLED가 불러온 반도체 훈풍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OLED도 OLED고 반도체가 또 이슈가 떴네요. 자, 반도체까지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OLED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 힘쓰라는 종목 디스플레이 관련주, OLED 관련주로 이미 어제부터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어제는 상한가까지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윗꼬리를 길게 다뤄줬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약 이틀 동안의 주가 상승은 못해도 50% 이상 올라갔어요. 50% 이상이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간 건데요. 자, 이 힘쓰라는 종목은 OLED 제조 관련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공정이나 글래스 검사 공정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저점 다지기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점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다져놨어요. 자, 이 선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드릴게요. 지금 아래에 하나 그어놨고 두 번째 위에다 이렇게 그어놨어요. 자, 지금 박스 구간에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단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이 윗꼬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이미 다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전의 차트를 돌아보게 된다면 오늘의 윗꼬리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끝맞춰줄 때를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오히려 지금 OLED의 대장주를 본인이 지금 확인시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끝났을 때 타점이 맞는다면 우리가 이 대장주로 함께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이미 강하게 보여줬어요. 50%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후발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후발주입니다. 후발주. 어떤 종목이냐? IT 기초 화학약품의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대한 공정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힘스 뭐라고 했죠? 힘스도 이 장비 관련주라 그랬습니다. OLED에 대한 장비 관련주고 이 후발주는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재 관련주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비도 움직였으면 소재도 한 번씩 움직여줄만 하겠죠. 특히나 이 종목은 차트에서부터 보이다시피 여러분들 끼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끼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수급을 동반시키는 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쉽게도 지금 선을 그어는 구간 이상을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미 여러 번 해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런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천천히 이 저항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공략한다면은 큰 수급 없이 오히려 여러 개 안전하게 담아놓는다면 큰 수급이 동반되지 않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주가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신다면 주가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왜 내려가는 건지 왜 올라가는 건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은 안심하시면서 이 종목의 수익 7,25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 보시면서 나 저 종목 뭔 줄 알아 라고 하셔봐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샀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빅스타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로 좋은 타점이 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제가 2주 뒤에 또 나오는데 2주 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의 수익 리뷰를 가지고 나올지 몰라요. 자,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관련주로 OLED 테마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현대차와 이 삼성이 자동차 동맹을 맺었죠.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 OLED가 탑재된다는 소식 속에서 이 OLED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 OLED 관련주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또 후발주로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딱 한 개 들고 오셨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주가 갔으면 장비도 올라갔으면 소재도 올라가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소재 관련주를 들고 오셨는데 전문가님 수익일보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생방송 도중에 우리에게 히든 종목으로 주신 종목들이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말했다 하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시거든요.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는 16% 상승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콤텍 시스템도 21% 그리고 디스플레이텍도 12% 다른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주신 종목들 이렇게나 수익을 잘 내셨는데 오늘 또 주신 종목들이 다다음 주에 나오셨을 때 얼만큼 많이 갈지 몰라요. 이 많이 간 거 배 아프다. 나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아까 앞서 수익 리뷰를 하셨을 때 반도체 관련주로 3S로 정말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 58%나 내시면서 지금 들어가긴 좀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로 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다 했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보고 있어요. 네. 강하게 매수를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뻔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관심 이렇게 뒤쳐놓고 있으면 또 수익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반도체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페이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엔비디아의 훈풍이 반도체 업종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급등한 점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반도체 실적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제가 아까부터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렸던 그대로의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있으실 거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투자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최근에 이 엔비디아 발로 시작된 반도체 훈풍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4만전자, 5만전자, 6만전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드디어 7만전자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는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무거운 종목들도 좋지만 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안정적이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줄여서 MCU라는 것을 설계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핵심 설계 및 외주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로 유통이 되느냐? 자,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유수한 기업들에게도 유통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각 국가의 유수한 기업들에게도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성은 어때요? 굉장히 좋죠. 훌륭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까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사실상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일봉 차트만 가지고 왔는데 이 사실 원래 제가 이 일봉 차트보다는 월봉 차트를 조금 더 강조를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깜빡했고 월봉 차트를 좀 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월봉 차트는 제가 이제 오늘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따로 풀어드리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 주가 차트의 흐름상 봤을 때는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저점 한번 다져냈고 저점 한번 올라갔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수급까지 이렇게 동반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에 대한 저점 구간이 어디예요?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바닥을 잘 다져놨어요. 상대적 바닥을 잘 다져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월봉 차트의 흐름까지 좋다면 어떨까요? 특히나 이 월봉 차트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향 추세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략하기 까다로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월봉 차트로 자리를 본다면 사실상 저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슈팅 나오기 직전에 잡아놔야 안전하게 공략이 가능하겠죠. 아직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공략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까운 종목 나만 놓쳤어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받아보시고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우리에게 반도체 관련주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군이죠. 이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을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팹리스 업체 이 관련주 정말 좋은 재료가 있는 그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를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 텐데 그 전에 먼저 전문가님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3S라는 반도체 관련주로 우리에게 58%나 크게 수익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레봉레인, 바디텍메드, 그리고 뭐 그레이디언트 등등 여러 가지 히든 종목으로 우리에게 쉽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5월 달에 참 힘들었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1등 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맛있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다음 주에야 전문가님 나오실 텐데 그때 와서 부럽다고 하지 마세요.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생방송 히든 종목들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OLED 관련주 반도체 업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다음 주에야 나오시잖아요. 다다음 주에는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얼만큼 수익을 들고 오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번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5월달 내내 그랬어요. 지금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수익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5월달 수익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수급만 잘 파악한다면. 그리고 어제도 그래. 어제는 세 종목 익절했고 오늘은 또 한 종목. 이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수익 나만 못 봐서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시장 사실상 굉장히 수익 보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계실 때와 누군가 함께 계실 때 확실하게 수익률 차이가 느껴지실 테니까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더 혼조세가 심해지고 개별 정세가 심해질 국내 증시에서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매일매일 수익이 터집니다. 이렇게 나도 매일매일 수익 터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